그러니까 기존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1301이라는 코드가 신용정보에 등록이 되었는데 이 코드가 삭제되는 사유가 딱 3가지였어요.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규약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운 삭제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바로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부쩍 저희 의뢰인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1년만 성실하게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최근 나오는 뉴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변제기간이 3년에서 최장 5년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 내내 신용정보에 개인회생 중이라는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나 프리 워크아웃 같은 다른 채무조정 제도들은 1년 후에 그 기록이 삭제되는 반면에 개인회생만 유독 이게 남아있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다른 제도보다 불리하게 취급받고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을 해서 2025년 7월 18일부터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1301이라는 코드가 신용정보에 등록이 되었는데 이 코드가 삭제되는 사유가 딱 3가지였어요. 첫째는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한 경우, 둘째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5년이 경과한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규약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운 삭제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바로 변제 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경우라는 조건이 생긴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기 삭제 제도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변제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1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다 삭제되는 게 아니라 그 1년 동안 변제금을 제때 납부했는지, 연체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사람들의 기록은 언제부터 삭제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규약은 이미 7월 18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실제 삭제 작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용정보원이 임의로 누가 성실하게 변제했는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원에서 확인을 해서 신용정보원에 넘겨줘야 하는데 아직 법원에서 그런 데이터를 정리해서 신용정보원에 전달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언제부터 실제로 이 삭제가 시작될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법원이 성실 변제자 정보를 이게 좀 취합을 해서 신용정보원에 넘기는 그 시점부터는 바로 삭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변제 중인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특별히 일부 소상공인만 해당된다 이런 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성실하게 변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연체 없이 제때 변제금을 납부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잘 제출하고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록이 삭제되면 바로 신규 대출이 가능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째로 공공정보에서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그동안 거래해왔던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개인회생을 했다면 공공정보는 삭제됐어도 A은행은 여전히 이 고객이 개인회생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둘째로 개인회생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득 대비 채무가 과도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 자체가 삭제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소득, 자산, 신용 점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바로 쉽게 대출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셋째로 개인회생 기간 중에는 추가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가용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 상환을 같이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내가 이 기록이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적어도 변제 시작하고 1년 후에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장기적으로는 금융 접근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 점수도 회복이 되고 소득도 안정화되면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의 이런 방향의 제도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채무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경제 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이 제도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기록 삭제는 나중 문제고 우선은 급한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회생 절차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둘째, 1년만 참으면 된다 그래서 변제 계획을 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3년간의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회생이 가능하거든요. 셋째, 기록이 삭제된다고 해서 무분별한 대출을 바로 다시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개인회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문제에 직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법원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거나 실제로 삭제 작업이 시작이 되면 저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록이 삭제된 분들의 후기나 경험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이 될 텐데 그런 정보들도 차차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런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채무자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개인회생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